오늘 사실 여러 종목 매매할 게 많았는데 많다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오늘 딱 눈에 띄었던 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도 뭐 개파락을 좀 해서 시작을 했고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별 대형주 쪽은 별 재미가 없었겠죠. 보통 삼성전자는 이렇게 올랐는 뒤부터는 저는 이제 매매는 아예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고 좀 내려오면 이제 살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기나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SFA 반도체도 눌림이 나왔지만 얘는 추세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지켜줘야 될 선들이 여기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5천원 끈이겠죠. 반등이 5천원이 깼을 때 그 오늘 외인들이 다시 받아주면서 이 아마 깨진 거는 뭐 아마 그 김정은 어떻게 됐다 뉴스 나오면서 아마 깨진 것 같은데 네, 그 장중에 이제 순간적인 드랍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지금 두 번 쌍바닥 찍고 할 때 내가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이 있었으면 그때 이제 종목들의 진입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 친구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선들이 의미가 있는 선이 이제 이런 선이겠죠. 5천원대 아까 30분봉으로 봐도 5천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이제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외인들이 쭉 받는 흐름이 나왔고 그럼 감아 올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할 매수 차원에서 눌림 연봉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도 공략할 수 있었죠. 호가창상으로 외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일봉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계획을 세운 종목을 매일매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두고 저 같은 경우 어제 약간 여기 삼성전자 여기부터 한 요 정도까지 리스트업을 해둔 건데 리스트업을 해두고 그 다음날 이제 분봉을 보면서 이거를 내가 살지 말지 그걸 자리에 기다리거나 뭐 아니면 따라서 움직임을 보고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과정이 크게 보면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전날 그리고 주봉이나 이런 일봉들을 보면서 그리고 수급을 이게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뭐 이런 지지 저항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거다 어떻게 공략을 할 거다 미리 정하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당연히 지지선을 보고 이제 분할 매수든 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고 오르고 있는 종목은 반대로 갭이 뜬 다음에 아침에 뭐 이렇게 꼬리가 나와서 뭐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든지 아침 고점을 돌파할 때 뭐 간다든지 뭐 그런 약간 수급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3단계가 아침에 장이 열리면 그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그 종목 중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날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생겨서 그 종목들로 돈이 돌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SFA 반도체는 오늘 여기가 기다리는 자리가 맞았고 장중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던졌을 때 조금 더 이제 호가창 같은 걸 볼 줄 알면은 여기서 좀 더 외인들 뭐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바로 하기 무서우면 한 번 더 바닥 확인을 하고 여기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차트만 봐도 뭐 이런 거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대형을 짧게 잡고 가면 되니까. SFA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가 있었고요. 삼성전기도 같은 개념인데 오늘 조금 변동폭에 대한 적었기 때문에 그게 뭐 많이 먹은 건 아니고 기껏해야 뭐 얼마 못 먹었겠죠. 얘는 뭐 한 2.5% 정도 먹었겠네요. 얘도 거의 비슷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흐름이었고
위치가 돌파를 이렇게 갭으로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해준 다음에 눌림 모이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가 어차피 의미가 있는 자리고 돌파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버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돌파가 나오면 그리고 5일선 지지가 나올 확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시에 이런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받쳐주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고 싶으면 5일선 이탈 시엔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이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늘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다. 근데 장중에 안 보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차피 종목 선정에 이걸 뽑아놨으면 어디에 지금 중요한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가를 미리 보고 내가 눌림을 잡을 건데 내일 이 정도 떨어지면 난 잡겠다 미리 다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늘 보면 약간 11선에도 지지가 나온 건데 그래서 장중에 흐름대로 예상대로 왔으면 내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빠졌다고 해도 제 같으면 아마 여기서 한번 샀으면 여기서 더 샀을 것 같아요. 사고 아마 이 정도를 대응 라인을 손절 라인을 보고 분할 매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오늘 1차 사고 뭐 혹시 더 빠지면 더 밀렸다가 뭐 여기 정도는 깨면 안 되니까 뭐 대응을 잡아준다든지. 근데 오늘 어쨌든 반등이 나와서 아까 1.7%, 5%, 2.5%, 2.7% 먹을 수 있는 게 나왔고. 근데 오늘 제가 장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은 뭐 계속 보고 있지는 않는데 오전에 봤던 종목은 파미셀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면서 약간 수급주 대형주 개념을 얘기해 드린 거고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세력주 어떻게 보면 테마주 쪽 개념이죠. 수급주의 개념보다는 수급주라는 분류가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 물량으로 이제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파미셀도 얼핏 보면 지금 얘도 약간 수급주의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세력주면서 코로나 그 치료제 뭐 지금 기대감 그런 걸로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여기 있겠죠. 백신 그러니까 뭐지? 여기서 개발한 렘데시데르, 렘데시비르 그런 물질 어쨌든 그런 개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른 종목인데 얘를 왜 노려봤냐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본강입니다. 자, 전날 상한가가 나왔죠. 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여기가 위치였고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터졌죠. 돈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자, 이 정도의 기준봉과 이 정도의 신고가의 흐름과 세력주의 특성상 이 정도의 누군가의 주체가 올려줬다 그러면 이 주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많이 보고 뭐 세력주든 수급주든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그런 수급적인 돈의 단가 같은 게 있을 건데 오늘 시장 자체가 개파락하면서 안 좋게 밀려서 이 친구들은 아마 오늘 이렇게 띄우고 이런 식으로 올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뿅뿅뿅 수익을 틀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뭐 그렇게 나오길 원했는데 아침부터 반응이 안 그랬죠. 상한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으로 시작했어요. 심리가 안 좋아서 4.37 마이너스 그리고 쭉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전에 밀린 게 여기까지였고요. 22,000원 정도까지 밀렸고 이게 거의 한 마이너스 7.69% 정도 밀린 거고 그리고 이날 시가가 여기
아침에 밀렸을 때 사실 저는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태 짧게 또 팔았는데, 그리고 시가 회복한 움직임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아는데, 전날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봉의 흐름상. 이걸 보고 느끼는 생각, 팔아먹은 구간이 있나요? 상한가를 만들려면 계속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얘들만의 단가가 있을 거고, 오늘 팔아서 수익 낼 구간이 있었나요? 오전을 보면. 자, 이렇게 올려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수익을 내고 얘들이 팔아먹을 구간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급을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적 분석만 해서 성률도 나오지만 수급 분석을 더해지면 훨씬 성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전만 봐도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팔아먹을 구간이 있었나? 오히려 여기서 많이 깨지면 더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매수를 해도. 근데 얘들도 이제 밀리기 싫으니까 감아줘서 오전에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고요. 부악, 부악. 이때 한번 팔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꺾이니까 같이 다시 밀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돈을 안 썼고 밀렸죠. 춘포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익 실현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돈을 더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력주면서도 얘는 어쨌든 외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수급주의 느낌도 있는 세력주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분봉상의 흐름이나 수급 흐름을 봐도 오전만 해도 이 올렸던 주포 주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흐름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 오히려 캐파락 밀릴 때 엄봉 매수를 해서 뭐 한번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심리가 나빠지니까 세력들이 더 이상 돈을 안 쓰고 좀 또 방치를 하더라고요. 시장 밀릴 때 얘도 다시 같이 안 밀렸죠. 쭉.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지를 받아야만 될 만한 선이기도 하고, 확인을 했을 경우는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따라서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는 어떤 매매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파미슬도 일봉을 보면 저기 위치가 좀 크게 볼게요. 30분봉을 보면 여기에요. 결국은 어제, 그제에 여기가 고점이었던 자리, 중요한 순이겠죠. 그리고 어제도 여기가 첫 번째 눌림을 받았던 지지선이고 하니까 여기 5일선 위이기도 하고요. 21,000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력이 아직 시작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확률 되게 높은 땡큐 자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첫 번째 눌림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오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격도 상당히 만족스럽죠. 보통은 이 정도부터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못 잡을 경우는 아까처럼 확인을 하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3분봉을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상분봉의 중심선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또 눌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칙만 있으면 이 한번 이 투매로 나온 비정상적인 거 말고 그 다음 받아주는 선들을 대형선으로 잡고 여기서 뭐 눌림을 잡든지 해서 따라갈 수가 있던 거죠. 여튼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 오늘 제일 좀 확률이 되게 높고 먹을 폭이 많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도 뭐 거의 8, 9%
미리 예상을 하고 일봉상을 보고 잡았으면 거의 여기에 21,000원 의미가 있는 선이니까 잡았으면 더 많이 먹었을 거고, 떨어질 때 중분할 잡아도 거의 14% 가까이 먹었죠. 오전에 떨어질 때 잡아도, 여기 푹 떨어질 때 잡아도, 대충 잡아도 이것도 거의 10% 가까이 먹을 찬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목도 이제 매매할 구간도 많은데 제일 좀 그나마 미친 거 말고 수급적인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세력의 심리나 세력의 단가, 뭐 주포의 그런 수급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파미셀 같은 게 제일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먹을 폭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쁘게 좀 이렇게 다시 양봉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 닷지로 마감을 했고, 뭐 내일장이 하락하면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왔던 친구들이 못 나갔죠. 지금 이 친구들도 못 나갔고요. 뭐 그래서 딱히 여기가 뭐 딱히 이탈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안 깨고 오늘 저점은 안 깨야겠죠. 근데 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와도 뭐 오후에 또 감아줄 수도 있고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세력주이면서도 약간 수급주 성향을 가진 파미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의 매수 타점도 잡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수급 분석이나 이런 세력의 움직이는 차트 흐름에 좀 익숙해지면 과연 여기서 세력이 팔아먹었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못 팔았을 확률이 높을까, 그런 것도 나중에 서서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 높은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뭐 5일선 못 치고 깨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얘들이 안 깨지게 어떻게든 막겠죠.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게 깨지더라도 이 수급이 만약에 안 나가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그때는 어떤 식 경우냐면 시장 자체가 아예 이렇게 꺾일 때 있잖아요. 하락장. 그때는 일시적으로 세력들이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을 하든지.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올라오게 돼요, 보통. 하지만 우리는 세력주를 길게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못해도 2만 원은 깨면 일단은 로스컷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추익 매수하기보다는 가까워질 때 어떻게 보면 이 주포가 이게 물량을 잡아줄 때 버티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손절폭도 짧아지고 부담이 없겠죠. 손절을 하든지 먹으면 크게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종목도 추가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대응은 해줄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 모든 약간 세력주 성향이 있는 애들은 그렇습니다.